이것만 알면 그 사업 아이디어가 될성 부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요즘 사업 천재들이 기회비용을 크게 쓰지 않고도 성공할 방법을 미리 아는 방법부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법까지 책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에도 나오지만 제가 실제로 실행하면서 정리한 사업 아이디어 가설 시장 검증 5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설 시장 검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숫자화 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마케팅 퍼널을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숫자로 기준을 잡아놔야 우리 예상 목표보다 미흡하면 개선을 해볼 수 있고 목표한 것보다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0점 조절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조금 막연하시죠? 제가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지금부터 딱 집중해주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상품 A를 기획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참고로 이거는 상품이든 서비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사업에도 도움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행복 회로를 막 돌려요. 야, 대박. 이거 아무도 생각 못했을걸? 야, 나 진짜 천재 아니야? 진짜 다가오는 여름에 대박 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뇌피셜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이 제품을 원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들어서 팔아보는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진짜로 이 아이디어 상품 A가 대박이 날 수 있을지 숫자로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적어도 10%는 5만 원짜리 상품 A를 구매할 것이다. 오, 바로 차이가 느껴지시죠? 와, 내 아이디어 상품 이번 여름에 나오면 대박 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숫자로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다이어트 커뮤니티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이 숫자를 어떻게 검증할 건데? 가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넓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들의 범위를 좀 더 좁은 곳으로 가져가 봅니다. 자, 제가 한번 좁혀볼게요. 첫 번째 서브 가설은 다이어트 관련 S라는 네이버 카페 회원 중에서 적어도 15%는 A 상품의 구매 의사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서브 가설은 다이어트 관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중 적어도 10%는 A 상품의 구매 의사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서브 가설은요. 다이어트 키워드 중에 땡땡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 중에서 적어도 30%는 A 상품의 구매 의사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마케팅 테스트 플랜이 나오게 되죠. 관련 커뮤니티 운영진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하든지 검색 광고나 관심사 기반의 광고를 돌려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근데 우리 상품이 지금 없잖아. 가설만 나왔잖아. 뭘 어떻게 테스트하라는 거야? 상품 안 만들고 우리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상품이 완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먼저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강력한 설득 구조를 가진 상세 페이지 형식으로 랜딩 페이지에 초입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상품이 출시 예정인데 출시 알림과 얼리버드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중간에 진행 상황도 가능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처를 남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무릎을 탁 치고 계신다면 벌써 실행해 보실 역량이 되실 거예요. 이 연락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이 연락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완전 다른 판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내용을 다뤘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가설 검증 과정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서브 가설을 하나 검증해봤다고 해볼게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축하드립니다. S 네이버 카페에 무려 22%가 연락을 남겨줬어요. 그러면 고 해야 할까요? 스탑해야 할까요? 고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로 다른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아주 최소 수량으로 상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내가 할지 말지를 훨씬 객관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만 관심을 보였다면요. 스탑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또 다른 가설을 세워보거나 아예 방향을 틀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그만두더라도 우리는 상품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엄청난 리스크를 피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이 랜딩 페이지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나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정도가 기회비용이 될 거예요. 근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과정이 사실 최고의 시장조사라는 것을요. 왜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 제품이 시장에 먹힐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많이 하시죠. 인구통계학적 자료부터 시작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해놓은 여러 연구들을 참고합니다. 심지어 이런 걸 대신해주는 사업체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비슷한 업체들을 참고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게 나에게도 정확하게 똑 맞아떨어질까요? 진짜 시장조사는 바로 이런 가설검증을 통해 나오는 나만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왜 쌓아가야 하고 무자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자, 원래 이렇대. 누가 이렇게 했대. 그래서 나의 상상 속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사를 알아보면서 불티나게 팔리는 걸 상상하면서 제품 딱 만들고 사업 크게 확장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버텨보지만 끝내 남는 건 쌓여있는 재고와 사장인 나. 저는 이런 제조사 그리고 브랜드 대표님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상품의 본질에 대해 다루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 재고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는 게 목표 자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 전에 영상을 마주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제 실제 가설검증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막 행복큐로를 며칠 동안 돌렸던 거를 가설 시장 검증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와, 획기적이고 대박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특정 타겟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퍼널 수업을 기획해서 다른 강사분들과 개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 조사를 했죠. 시장에 어떤 강의들이 풀려 있는지, 무엇을 고객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들은 온라인에 어디에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나서 강의를 기획했죠. 타깃층들한테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로 관심 고객을 모집하기 위한 무료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데이터화 시켰어요. 마케팅 퍼널을 설계를 한 거죠. 몇 명이 이 랜딩 페이지에 방문을 했고, 몇 명이 신청을 했고, 그리고 몇 명이 웨비나를 실제로 참여를 했으며, 몇 명이 상담 신청 그리고 결제까지 이루어지는지를 봤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솔직히 기대에 한참 못 미쳤어요. 결제자가 생기기도 했고 광고비 대비 매출액도 좋았지만 그 규모가 사업적으로는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간별로 데이터화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목 현상이 있는 곳을 개선을 해서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그랬더니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크게 2번의 검증을 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어요. 성과가 점점 좋아지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져왔을 때 시간과 비용이 손실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과감하게 잠정적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했지만 중간 과정들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예상 밖의 일은 일어났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들도 있었죠. 그래도 작게 시도했기 때문에 아주 큰 매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익과 함께 손해 안 보고 시장성을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 중에서도 당연히 성과자가 나왔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면서 시장이 원하는지, 내가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몇 차례 변형이 되고 또 가설 검증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존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더 좋게 디벨롭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함께 만들어 보시죠.